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단 현재 지금 메타버스 전문대학원에서 메타버스 테크놀로지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중에서도 주로 인공지능 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제가 인공지능 쪽에서 좀 이것저것 한 게 많은데, 요즘 포커스 같은 경우에는 일단 지금 여기가 컴퓨터공학과는 아니고요. 컴퓨터공학과는 아니고, 오히려 기존의 인공지능 또는 컴퓨터 사이언스를 한 번도 접해 보신 적이 없는 분들이 네 다들 찾아오시는데, 그분들한테 최대한 빨리 이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거에 익숙해지게 해 드리고, 그리고 보통 한 3 개월 정도 걸리거든요. 그래서 3 개월 정도 후에는 직접 개발을 주도적으로 하도록 좀 유도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다들 보통 보면 한 3 개월쯤, 그 첫 학기, 한 학기 정도 트레이닝을 받고 나면 각자 장난감 수준이 아니라 직접 지금 현업에서 많이 개발들 하고 있는 인공지능들을 개발할 수 있는 수준까지 끌어올리는데 좀 성공한 케이스들이 몇 번 있습니다. 네. 재밌게 너무 짧네요. 네, 그래서 3 개월 동안 하려고 저는 오히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수박 겉핥기일 수도 있는데, 최대한 핵심적인 것들, 그러니까 이 업계가 되게 빨라요, 업데이트가. 업데이트가 한 3 개월만 지나도 되게 옛날 기술이 되다 보니까, 반대로 제가 딱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작년, 재작년에 나왔던 거는 그냥 뭔지만 알아도 충분하겠구나.' 그 생각을 해서 보통 이제 한 학기 처음 시작을 하면 중간고사 때까지 전체를 다 합니다. 1982 년도부터 나왔던 기본적인 이론부터 시작해서 2024 년도에 나온 것까지 전반적인 내용을 쭉 핵심 개념만 다루고요. 그다음부터 나머지 반 학기 동안은 현재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들, 현재 개발되고 있는 것들을 이해시키는 데 좀 집중을 하거든요. 그렇게 일단은 한 바퀴를 돌고 나서 나머지는 저랑 같이 프로젝트를 개별 또는 팀별로 진행을 하면서 이제, 네, 힘든 거 있으면 어려운 거 있으면 제가 더 지원을 해 주고. 근데 보통은 요새 또 챗GPT나 이런 것들이 되게 발달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거의 90% 가까이는 본인들이 다 알아서 찾아서 오는 편이더라고요. 이거 좀 더 알아야 그럼. 뭘 모르는지 모르니까. 네. 그렇죠. 그리고 뭘 모르는지 모르는데 저도 이거 어디까지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는데, 이제 챗GPT는 어떻게든 설명을 하려고 하잖아요. 챗GPT든 그러고 있습니다. 클로드든. 네. 그래서 보통 각자 막 하루 종일, 진짜 하루 종일 이렇게 GPT랑 대화를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면 제가 그냥 마지막에 한 1% 정도만 이렇게 도움을 줘도 고비들이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특히 저희 연구실에 있는 학생들이 어 지금 단계에서는 평균적으로 뭔가 자기들이 떠올린 아이디어를 실제 서비스로 구현을 하는데 채 1 주일이 안 걸려요. 네. 그러니까 코딩 툴 도움도 받고 하다 보니까 한 1 주일? 진짜 길어야 1 주일이고 보통 한 2-3일 내에 모든 서비스를 만들어 올 때도 있습니다. 하여튼 그래서 좀 저희는 빠릅니다. 네, 정말 이 행사가 왜 여기서 이루어졌는지 좀 이해가 됩니다. 네, 왜냐면 우선 네, 좀 너무 설명 잘 네. 해주셔서 다음 질문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서강대 디핀 연구센터 초대 센터장님을 맡고 계시더라고요. 정확하게는 이제 설립을 준비 중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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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만약에 이게 설립이 된다면 그 배경과 혹은 뭐 교수님의 역할이 간단하게 어 설명. 제가 좀 거창하게 한다기보다는 아까 그 인터뷰 톡 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사실상 이 학교에서 지금 AI를 연구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불가능한 수준까지 올라와 버렸어요, 다른 것보다. 그러니까 뭔가 제가 디핀 관련해서 큰 업적을 이루겠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여기에 왔을 때 기존에는 작은 모델들을 학습을 하는데도 A100 GPU 8장,
뭐 H100 GPU 8장, 더 많게는 보통 한 32장 이런 식으로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 왔더니 GPU가 한 장조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장조차도 없는데 그걸 또 교수님들끼리 공유해서 쓰고 그럼 괜히 눈치 보이고 그나마 교수 입장에서는 쓰고 싶다라고 이야기라도 할 수 있지. 이제 학생들이 많거든요, 생각보다. 학생들이 많은데 그 학생들도 자기들끼리 막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현실적인 이유에서 좀 뿔뿔이 흩어져 있는 GPU들, 뭐, 그리고 다른 사양의 GPU들, 어떤 거는 3년 된 GPU고 3090 8장으로 구성해 써보고, 어떤 거는 4090이고, 어떤 거는 A100이고, 이렇게 있을 때 어떻게 하면 이것들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까? 거기에 거기에 대한 고민에서 출발을 한 거고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진짜 뭐 제가 뭐 블록체인에서 DePin의 선구자가 되겠다 그런 거보다는 그냥 단순히 지금 우리가 들고 있는 GPU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시작하고 그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수요가 네, 있었네요. 맞습니다. 뭐, 그, 요즘 뭐, 소위 웹3 선택에서 웹3 선택에서 교수님은 디핀 역할을 무엇이라고 보시죠? 저도 이 디핀 분야에서, 이 블록체인 분야에서 깊게 있었던 건 아니어서, 뭐, 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결국에는 지금 저희가 솔직히 말해서 한국 전체에서 뭔가 제대로 된 AI를 학습을 할 수 있는, 하려면 국내에 있는 GPU 센터로는 못하고요. 결국에는 AWS나 구글 클라우드 서비스,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 같은 대기업의 클러스터를 사용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도입을 하는 데만 1년이 걸리고, 그리고 그거를 한 번 샀다고 영원히 쓰는 것도 아니고, 2년에 한 번, 지금 이제 1년에 한 번으로 줄었죠. 1년에 한 번씩 새로운 GPU를 바꾼다는 건 솔직히 이게 불가능해요. 그러면 대기업에서는 그럼 AWS나 이런 큰 GPU 프로바이더들의 것을 쓸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대학도 그렇고,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들, 국내 대부분의 기업들은 이거를 쓰기에는 비용이 상당히 부담이 되거든요. 그러면, 근데 또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나라에 GPU가 없는 건 아니거든요. GPU가 있습니다. GPU가 저희 6층에도 있고요. 저기 다른 건물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심지어 대학마다 뿔뿔이 흩어져 있어요. GPU가 없는 건 아닌데 GPU가 너무 흩어져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도 데이터 센터가 있죠. 근데 그 데이터 센터가 한 개 안에 모든 GPU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광주에도 있고, 대구에도 있고, 서울에도 있고. 그럼 결국에는 여기 이러한 상황에서 디핀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 이 어쩔 수 없는 현실에서 GPU들을 어떻게든 묶어서 좀 더 비용 효율적으로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GPU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는 GPU들이 사용률이 365일 100%가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해봐야 30%예요. GPU들이 정말 GPU를 액티브하게 쓰는 회사가 30% 정도 쓰거든요. 네, 월 평균 사용률이 30%예요. 그래서 이들의 목표는 월 평균 사용률 50%를 넘기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결국 이 디핀 기술이라는 거는 디핀 기술 총칭을 디핀이라는 거는 지금 당장 AI 업계에 반드시 필요한 기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그, 네, 상당히 현실적인 문제죠. 뜬구름 잡고 뭐 미래지향적인 문제가 아니라 지금 당장 대학과 업계에 닥친 가장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이제 메타버스 대학원, 그러면 아직도 미래, 아직 기다리는 네. 그런 산업이라고 할까? AI와 메타버스 융합, 세상을 어떻게 바꿀 건지. 메타버스라는 게 되게 좀 색안경이 끼워져 있는 것 같아요. 사실상 메타버스라는 거는 옛날부터 존재했거든요. 아주 옛날부터. 그러니까 VR, AR을 쓰고 하는 것이 메타버스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에서 사람 대 사람으로 이야기하는 것 이외의 모든 것은 메타버스라고 봐야 돼요.
인터넷. 네, 한마디로 싸이월드 같은 거, 페이스북 같은 것도 결국엔 메타버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지금 보면 그런 모든 서비스들의 AI가 다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미래지향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메타버스와 AI는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는 거죠. 오늘 주제 강연이 이제 디핀, 인공지능. 교수님이 보시는 두 기술이 융합이 가져올 이제 본질적인 변화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기대되는 변화가 있다. 일단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 업계에서 계속 말씀하죠. 있었던 경험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일단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GPU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서 DP는 제가 봤을 때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거는 아마 전 세계의 모든 AI 개발자들이 느끼는 거일 텐데, 저희는 대부분 같은 데이터셋을 씁니다. AI 개발이라고 해봤자 전부 다 다른 특히 연구 단계에서는요, 다른 데이터셋들을 쓰는 게 아니라 같은 데이터셋을 써요. 근데 이게 누가 뭐 나서서 자기 돈을 써가면서 이 허브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데이터의 예를 들어서 3.5억 장의 이미지 데이터라고 치면 3.5억 장의 이미지 데이터가 어디 한 군데에 마치 저장소처럼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요. 3.5억 장의 각각 개별 이미지 한 장 한 장이 웹상에서 어디에 있는지 그 링크만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데이터셋을 공개한다고 하면 각 이미지들을 다운받을 수 있는 이 링크를 공개를 해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연구자들이 뭘 하냐? 그 한마디로 3.5억 줄 링크가 있잖아요. 이 링크를 하나하나 다 타고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합니다. 그렇게 데이터셋을 다운로드를 해요. 근데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이거를 자기네들이 한번 다운받고 나서 공개하지 않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그 스토리지를 어떻게 감당하겠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 만약에 그냥 어림잡아서 100명의 연구팀이 있다고 치면 100명의 연구팀이 각각 그 링크를 통해서 이미지들을 다 다운을 받아요. 근데 문제는 링크잖아요. 이게 웹페이지에 있는 이미지들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그 웹페이지가 사라진다면 그러면 보통 어느 정도냐면 데이터셋을 런칭할 때 100만 장의 이미지셋을 런칭했다. 그럼 한 1년, 2년이 지나면요. 80만 장도 안 남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링크는 그대로인데 이거를 이제 이 연구의 후속 연구를 하기 위해서 다시 다운로드를 받았을 때 80만 장. 근데 이게 데이터셋의 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100만 장을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이랑 80만 장을 가지고 학습시킨 모델이 전혀 달라요. 성능이. 근데 왜 같은 데이터셋을 쓰냐? 애초에 거기 이야기 빼먹은 것 같은데 왜 같은 데이터셋을 쓰냐? 얘랑 내가 동일한 조건에서 실험을 했는데 내 모델이 이전 모델보다 성능이 좋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같은 데이터셋을 쓰는 거거든요. 근데 데이터셋이 달라요. 그러면 내 모델이 성능이 떨어져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가 완전한 데이터를 못 써서 그런 건지 이것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GPU는 둘째치고 학습용 데이터가 온전하게 보존이 되어야 AI가 계속 발전을 하는데 학습용 데이터도 온전하게 보존이 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나마 큰 회사들에서는 자체적인 아카이브를 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처음 데이터셋이 나왔을 때 그 데이터셋을 다운로드 받아놓고 그걸 계속 써요. 그걸 또 카피를 해서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요. 근데 당장 신생 교수가 와서 새로 연구를 시작하는데 그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DP는 GPU뿐만이 아니라 이런 데이터 관리 측면에서도 그거는 진짜 전 세계적으로 모든 연구자들한테 필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죠. 처음 듣는 시각이에요. 요거는 경험을 해본 사람들만 알고 있습니다. 네, 밤새 해보고, 왜 다르지 수많은 고민을 하고, 네, 그렇게 네. 결론이 나는. 그러면 포기를 해야 돼요, 연구를.
연구를 포기할 수밖에 없죠, 저희들. 정말 심각하네요. 이건 정말 심각해요.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와, 그, 네, 하나, 두 개 네. 말씀하셨는데, 하나 말씀드렸을 때, 하나는, 하나는 GPU, 하나는 스토리지, 데이터 스토리지. PC, 결국 AI를 구성하는 거는 AI를 학습시킬 데이터, 그리고 AI를 학습시킬 GPU. 두 개가 메인이거든요. 근데 둘 다 결국엔 디핀이랑 결국에는 서비스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이거는, 저는 이제, 주니어, 코파운더여가지고, 같이 한 게, 갑자기 스토리지를 100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이제, 말대로, 이제 어느 기간 동안, 그래서 이제 움직인대요. 이제, 네. 그거랑 좀 이해가 되네요. 음, 뭐라 하지? 유동 스토리지인가? 뭐, 하여튼 그런 거는 뭐, 음, 쉽진 않겠지만, 그 안에 그렇죠. 써있어요. 요즘 어떻게 보면 이제, 벌써 이미 AI 시대인데, 네. AI 시대인데, 개인들, 그러니까 학생들, 개인들이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개인 역량들이 무엇일까요? 저는 AI 파도에 올라타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라 그 주식의 대가 워런 버핏과 함께했던 찰스 먼거가 이야기한 거예요. 주식을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식의 파도에 올라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저도 결국엔 지금 상황이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너무 빨리 바뀌어요. 저도 이 정도의 변화는 예상을 못 했는데 저도 지금 제가 지난 학기에 2024년 말에 학생들한테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했던 것들이, 이제 뭐 2025년도 한 해 동안 준비를 하면 우리가 한 2026년쯤에 남들이 좀 뒤쳐져 있을 때 우리가 바로 탑을 찍을 수 있을 거다. 지금 올해 2025년 한 해 준비하자 이러면서 농담 삼아 이야기하고 수업을 마무리했었는데, 그 모든 것들이 3월에 이루어져 버렸어요. 와, 그러니까 이거는 저도 예상을 못 했거든요. 특히 제가 강조를 했던 게, 이제 AI는 하나의 AI 모델을 이렇게 학습을 해서는 우리가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기능을 개발할 수 없고, 각각의 AI들을 모듈화를 해서 이 모듈들을 이렇게 마치 레고블록 조립하듯이 모듈들을 쌓아서 올려서 더 큰 AI를 만들어야 된다. 네, 그게 AGI를 향한 첫걸음이다.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나와버렸어요. 네, MCP라고 하죠. 네, 그래서 저도 좀 당황스럽고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되게 학생들을 엄청 쏘고 있어요. 왜냐, 왜냐하면 제가 살아남는 건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다들 졸업을 해서 AI 업계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연구생이나 석사나 박사들한테 늘 하는 말이 지금은 좋다. 지금은 내 지도를 받고 내 울타리 안에서 크지만 너희가 학사를 졸업을 하든 석사를 졸업을 하든 박사로 졸업을 하든 졸업을 하는 순간 너희는 나랑 경쟁을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도 아니고 나보다 더 많은 사람, 더 잘 나가는 사람들, 특히 오픈 AI나 이런 빅테크에서 개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과도 동등한 레벨에서 경쟁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다. 근데 왜 지금 미적분학을 공부하고 있고 서형대수 계산을 못한다고 쩔쩔매고 있느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네. 그, 그렇게 쪼으면서 제가 좀 가혹한 말이지만 챗GPT랑도 비교를 합니다, 학생들. 그러니까 쓰지 말라고 안 하거든요. 적극적으로 챗GPT를 쓰라고 하거든요. 그 대신에 저는 최소한 한 1인분을 하려면 챗GPT를 쓰든 어쨌든 간에 챗GPT보다는 저한테 더 나은 결과를 들고 와야 된다. 안 그러면 살아남을 수 없다. 좀 네, 찝찝하게 위로가 되는,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맞는 말. 네, 왜냐하면 사람들이 지금 기업들에서 챗GPT를 쓰면 되니까 소급 개발자들을 고용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쟁을 하지 않으면, 별로 또 그런 것 원래 같습니다. 심각합니다. 네, 뭐 말씀대로 이제 그 AI 파도를 판단하는 게 직접 해본 연소 데이터 말고 이미 포함이 돼.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AI 그리고 또 디핑 이제 시대가 이제 왔는데 무슨 그 시대를 준비할 수 있는 뭐 나름 AI 시대의 생존 전략 AI 있다면 시대의 생존 전략? 네, 어, 제, 저희 학생 사례를 좀 들자면, 어, 일단은, 어, 저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3년간 느꼈던 거는, 일단 뭔가를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것부터 실제로 이 서비스가 돈을 벌든 못 벌든 간에 서비스를 완성을 해서 시장에 내보는 한 번의 사이클 있잖아요. 네, 이거를 경험해보고 경험해보지 못하고는 커요. 최소한 돈을 벌겠다라고 진짜 뭐 무슨 AWS 마켓플레이스에 이렇게 사스 형태로 내놓거나 그게 아니라요. 뭔가 간단하게 AI 기반으로 게임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만들어서, 아니면 최소한 블로그를 운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 자기가 생각하는 그 AI 기반 컨텐츠 또는 AI 기반 서비스를 완성을 해서, 최소한 구글 애드센스를 한번 붙여본다든지, 그렇게 해서, 하나의 뭐, 보통 그렇잖아요. 술 먹다가 떠올리거나, 아니면 뭐, 잠자리로 누웠다가 떠올리거나, 화장실에서 떠올리거나, 이렇게 아이디어를 떠올리잖아요. 그 떠올린 거를 엔드 프로덕트로 만드는 거. 그걸 한 번이라도 해본 사람이랑 해보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하는데 시간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한 3일이면 하면 되거든요. 저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른 것보다. 지금 요 시점에서. 네. 그랬을 때 가장 주목해야 할 차세대 AI 기술 하나만 있다면 어, 일단은 다들 뭐 많이 하시는 LLM 이런 거는 차치하고요. 그다음에 MCP도 하도 많이 들으셨으니까 다 지우고요. 요거는 음,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점인데, 네, 이게 이거 참기는 소리인데 생각보다 잘 모르시는 점인데, 에디트 아웃 할수 네, 있어요. 데이터 센트릭 AI라고 하거든요. 100%. 네, 요게 키워드였어요, 사실상 이때까지. 데이터 중심으로 AI가 발전이 된다. 데이터만 있으면 AI 성능 계속 올라간다. 요게 트렌드였는데, 이게 제 핵심은 아니고요. 이게 2024년도까지 계속 주창이 되어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제는. 지금은 휴먼 피드백 중심 AI예요. 그냥 진짜 그거네요. 네. 왜냐하면 이미 데이터를 왕창 모아서 너도 나도 막 LLM 같은 큰 모델들을 오픈소스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경쟁에 뛰어들어서 나도 데이터를 모아서 또는 뭐 특화된 데이터를 모아서 남들이 개발하지 않은 LLM을 만들겠다. 이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항상 선두주자로 머무를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AI 분야에서 어떤 기업이든 개발자 뭐 한두 명 있는 기업이라도 항상 이 AI 분야의 선두주자에 머무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아주 쉽거든요. 뭔가 자기가 구상하고 있는 이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 서비스가 있는데 그 뒤에다가 GPT API를 붙이면 또는 클로드 API를 붙이고 내 웹페이지에서 사용자들이 이렇게 질문을 입력을 하면 그 질문을 클로드 API 또는 API를 한번 거쳐서 다시 돌아서 답변해주면 내 서비스는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자랑하는 서비스가 돼요. 또 거기까지 이제 파도가 올라타는 거고요. 근데 이렇게 웹페이지를 구성을 하면서 근데 이 서비스라는 거, 내가 구상한 서비스는 내가 뭔가 목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음, 예를 들어서 뭔가
어, 디핀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뭐, 블록체인 업계에 대한 질문에 특화된 AI 서비스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API 가져다가 이것저것 MCP 기반으로 뭐 검색 툴, 뭐 뉴스 크롤링 툴 이런 거 붙이고, 그리고 시스템 프롬프트 잘 써가지고 마치 블록체인 특화 챗봇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만들고, 그럼 블록체인 특화 챗봇에 세계 최고 기술력이 붙여놨으니까 사용자들이 들어서 많이 쓸 거잖아요. 그러면 많이 쓰고 답변이 마음에 들었으면 이 사용자가 더 이상 질문을 안 할 것이고, 답변이 마음에 안 들었으면 내가 의도한 건 그게 아니야. 이런 식으로 계속 답변을 할 것이고, 거기다 뭐, 썸즈업, 썸즈다운 버튼을 붙여놓으면 사용자들이 이 답변은 좋았어요. 이 답변은 나빴어요. 이렇게 피드백을 줄 거잖아요. 근데 그거는 어디로 날아가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운영하고 있는 프론트엔드 서버 또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백엔드 서버에 남는 거잖아요. 근데 이 피드백 데이터가 그럼 계속 쌓이잖아요. 서비스 운영을 하면서. 이 피드백 데이터를 LLM에 아주 쉽게 반영할 수 있는 기술들이 많아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다이렉트 프레퍼런스 옵티마이제이션 DPO라는 기법인데 이건 단순해요. 사용자가 어떤 질문에 대해서 나온 답변을 좋아했냐, 싫어했냐 이것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LLM을 파인튜닝 할 수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자원이 들지도 않아요.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건 뭐냐? 결국에 내가 만들고 싶은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얻은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 데이터만 있으면 그거면 끝인 거예요. 심지어 계속 LLM을 여러 회사들에서 찍어내서 만들어 공개하잖아요. 그러면 근데 우리 이제 이 GPT API 비용이 너무 비싸서 좀 이거를 줄이고 싶어. 그러한 결정이 회사 내에서 일어났을 때 가장 최신 LLM 웨이트를 들고 와서 이때까지 뭐 이게 서비스를 뭐 1년이 됐든 2년이 됐든 3년이 됐든 모아왔던 피드백 데이터. 그 피드백 데이터로 마음먹은 그 시점에 가장 최신 오픈소스 LLM을 들고 와서 내 피드백 데이터로 한 일주일 정도 학습을 시키면 내 서비스에 특화된 자체 LLM이 나옵니다. 그러네요. 네, 특화된 LLM이 나오는 네. 서비스. 근데 이거를 서비스를 3년 동안 운영하는 동안 그동안에는 인프라 구축 비용 하나도 안 들어갔잖아요. 그러면서 고객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이 전체 팀이 내 특화 서비스를 고도화하는 데만 집중을 했을 거니까 인프라 구축하고 이런 데 비용 안 쓰고 또 되게 상당히 고도화된 서비스가 구축이 되어 있을 거잖아요. 이건 되게 재밌네요. 네. 그 생각을 하는 처음이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투자 관점도 바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 뭔가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VC 기반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IR 자료 PPT를 띄워놓고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만들 것입니다. 시드 투자를 해주세요라고 하잖아요. 네. 왜냐하면 인프라를 구축할 비용이 없으니까. 네.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가버리면 그 투자 단계에서 굳이 긴 설명을 할 필요 없이 우리 서비스 이런 겁니다. 써보세요라고 바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POC가 바로 나오고. 네. 근데 그 POC를 만드는데 일주일도 안 걸려요. 그러면 MVP를 만드는데 일주일이 안 걸리는데 안 할 이유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이 피드백 기반, 휴먼 피드백 기반 AI라는 게 산업 전반을 다 갈아엎을 거죠. 근데 단순해요. 그냥 서비스 런칭하고 피드백만 모으면 돼요. 복잡하게 할 게 없어요. 네. MVP를 빠르게 만들고 피드백을 누가 먼저, 그리고 사람들이 다 생각하는 게 똑같거든요. 제가 아까 적당히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에 그 이야기를 안 했으면 이 말을 들으신 구독자분들이 다 같은 생각을 할 거예요. 디핀 관련해서 뭔가 전문적인 뭔가를 할 거다. 그러면 결국엔 다 똑같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먼저 시장에 던지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네. 오늘 다음에 인터뷰 한 번 더 모셔야 되겠어요. 네, 뭐,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 AI보다는 뭐 지금 현실적으로 조언해 주셔가지고, 오늘 혹시 저희 이제 뭐, 저희 독자들도 계시고, 네.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디핑, 좀 새로운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또 한마디 좀, 뭐랄까,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 혹은 뭐, 이런데, 한마디, 음, 뭐, 어떤 거든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우선 뭐가 나왔다 그러면, 어차피 AI 관련해서 뭐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써보시는 걸 권장드려요. 다른 거보다. 일단 나왔다 그러면 써보고, 뭐 누가 좋다더라, 누가 이걸 쓴다더라, 이런 거에 얽매이지 마시고, 뭐가 나왔다 그러면 일단 써보시면 생각하는 게 바뀌고요. 떠오르는 게 바뀌고요. 어쩌면 미래가 바뀔 수도 있어요.